안녕하세요. 범블한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날아온 소식, 미국 개인 소비지출 PCE 지표가 나왔습니다.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정도 상승한 수치죠. 전년 대비 이렇게 상승폭은 컸고, 이번 달은 예상치보다 낮은 지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측은 2.3% 정도였는데 실제는 2.2%가 나온 거죠. 연준이 목표한 2%대 물가 지표에 서서히 다가가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달리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포인트는 바로 소비 지출 증가율. 지표 이름 자체가 개인 소비 지출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소비 경향에 대한 증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자꾸 물가 지수로 읽으려고 하면 곡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 지출 증가율을 보면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러니까 소비 둔화가 확실히 시작됐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연준이 물가 부분에선 어느 정도 인플레라는 불길을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최대 난제는 바로 이 침체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점점 둔화 추세로 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원 PCE도 2.7% 정도 수준으로 전달보다 0.1% 정도 상승하는 지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마냥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가는 어느 정도 연준의 기대치와 가까워지지만 지금 시장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침체 국면,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모습, 게다가 근원 물가 지수까지도 전달보다 오르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측면은 여전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지표라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뭔가 시원하게 해소해줄 PCE 지표가 아니라는 걸 미국 증시도 간파를 했는지, 오늘 새벽 다우지수를 빼놓고 나스닥과 S&P 500은 오늘 새벽까지 하향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최대 호재가 기준금리 인하, 그것도 B컷으로 돌아 들어간 유턴에 가까운 금리 궤적인 증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거라는 기대도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어제 마이크론의 14%가 넘는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했던 이 실적 발표도 반짝 하루천하로 끝나버린 건데, 이게 지금 미국 자본시장 호재는 아주 단기적으로 끌어안으면서도 잠재된 이 침체에 대한 무거운 분위기는 그냥 가장 밑밥으로 깔고 가는 여전한 이 공포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엄청난 하향화 궤적으로 갈 거라는 예상은 여전히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잠깐 보이던 달러는 여전히 백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는 무슨 좀비 같아. 어떻게 저렇게 죽을 듯 하면서 안 죽는 거 보면 미국은 역시 이 기축통화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나라는 얘기죠. 결국 침체 국면에서 가장 믿을 건 자국 통화의 킹 달러라는 힘인데, 이게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침체 국면이 본격화된다면 통화 가치 이외의 모든 자산 시장이 대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이게 양털깎이의 섬뜩한 바리깡의 날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환율 자체가 이대로 미국 달러의 위상에서 깃발을 내려야 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율이 어제 급격하게 내려갔었습니다. 이유는 이 중국 위안화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피를 제대로 받은 건데, 이게 달러 자체의 강세가 피아니시모 극도로 약화되는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박살이 나버린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링겔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인민은행 PBOC가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면서 각종 금리 자체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위안화가 반짝하고 일어서고 있는 와중에 원화가 딱 걸린 거죠. 늘 원하는 위안화의 그림자처럼 늘상 같이 다니는 프록시 통화, 동조화가 정말 빛의 속도로 가는 통화 아닙니까?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다음 주 되면 달러 인덱스가 중국 위안화를 다시 한번 밟아줄 수 있는 존재감 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오늘 개인 소비 지출이 미국 물가지표의 연착륙이라는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액면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실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 이건 최종적으로 달러 전쟁의 서막이 자산 시장을 격퇴시키면서 벌어지는 새로운 금융시대의 빗장을 열어 제끼는 건데, 중국이 어벙벙하게 가만히 서서 당할 수는 없다 이거죠. 최대한 위안화의 키높이를 낮추려 하고 미국과 유럽이 관세로 세게 밀어붙이는 중저가의 중국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 중국 당국 자체가 금리를 또 오히려 세게 가져가면 갈수록 불리해지잖아. 가뜩이나 관세가 높아지는 마당에 금리까지 높아지면 이건 셀프 디스죠, 셀프 디스. 스스로 붕괴로 갈 수밖에 없는 국민이 펼쳐지겠죠. 그러니 금리를 급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이 부동산을 빨리 살려놓지 않으면 국가 전반의 모든 산업 경쟁력 자체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얼마나 중국 경제 구조가 전근대적인지, 세계를 호령하는 이인자답지 않게 자산시장이 한국처럼 부동산에 몰빵이 된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이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엑셀을 무한대로 밟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산업구조에서 부동산이 중심이 되는 국가는 지금 생존 자체가 세계 경제 생태계가 침체와 공황이라는 공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선 상당히 불리한 경제 몸집이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이걸 뼈저리게 이번 중국 부동산 파동을 통해서 깨달은 거고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영원 무궁토록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자각이 든 거죠. 한국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통화 가치에 대한 동조화뿐만 아니라 이런 자성의 움직임을 빨리 캐치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부동산 불야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산업경제의 불안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대표적인 자본시장이 코스피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금융시장인데 호재는 재만치 떨어뜨려 놓고 악재만 악다구니로 붙잡고 가는 형국은 이제 피로도를 넘어서 눈에 다크서클 다 내려올 정도인데, 어제 코스피는 반짝 전날 올랐던 분위기 그대로 반납하고 다시 내려앉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 때는 1조가 넘어가는데 살 때는 2천억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외국인이 매수세 달라붙어도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대신 이번에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고요. 이렇게 자본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온통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할걸.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채가 우리의 힘인데, 한국 부동산은 부동산이 부채를 빼버리면 그냥 거품 아닙니까? 대출 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당연시됐던 전형적인 레버리지 시장. 그러나 이게 버블이 붕괴될 거라는 공포는 이미 미국 증시에서 자리 잡으면서 자본이 스스로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냥 빌린 돈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고, 이후 부실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관점이 뼛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는, 결국 그렇게 상반기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상승세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규명이 된다면 이건 그냥 나락도 이런 나락이 없는 거죠.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투하된 모든 돈들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유럽은행 총재가 발언한 경제 대공황 부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가 있어요. 1920년 대공황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폭발을 했는데 막상 그 막대한 공급을 받아줄 수요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엔 실체 없는 상승세로 버블이 터지면서 공황이 시작됐고, 동시에 2024년도 역시도 빅테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끌어올린 주가가 막상 실제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으로 돌변, 이 역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증시 버블로 터지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멀리도 갈 것 없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런 위기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건 집값 자체가 너무 극도의 기대감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아파트는 미친 듯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감이 끌어올린 가계부채의 폭증, 1800조 거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대로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막상 집값 자체가 극도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못하고 내리꽂히기 시작을 하면 그야말로 경제 대공황에 준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이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서 밀리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든 집값에 바람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죄다 거품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 후 등기 여부, 등기가 5만 건, 미등기가 거의 2만 건에 육박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600일간 미등기로 방치된 건수가 1200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전체 거래수 중에 이 정도로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 절대로 호가면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자전거래, 허위거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거래는 주로 최상급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동작구 등등등 레미안 원밸리, 타워팰리스, DH자이 개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후에 4개월이 지나고 해제 건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래상에서도 가격을 띄우기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이미 집값 자체가 부채로 인해 밀어 올려진 집값, 거품에 가까운데 여기다가 더 거품을 밀어 넣으니까 할 말 다 한 게 아닙니까? 한 방에 흔들려 버리면 엄청난 여파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 조짐이 급격한 하향세로 흘러갈 조짐이 보이니까 매물 시장은 아비규환. 오늘도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4,500건을 넘어서서 이제 전체 매물수는 13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2만 선을 넘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발 침체에 대한 공포는 결국 한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하향 수치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잘 지켜보시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지. 이때 꼭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새벽에 날아온 지표 PCE, 저마다 물가지수가 잡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근원 물가지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 증가가 둔화됐다는 점 간과할 수가 없죠. 유럽발 경제 대공황의 전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부동산 개미지옥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자산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한국이 온몸으로 부대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아주 급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연 꼭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